계유정난 그 하룻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을 자와 쓰러질 자의 이름이 단 한 권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 김종서를 쓰러뜨린 수양대군이 서대문으로 돌아왔다. 성문은 닫혀 있었지만 수양대군 앞에서 활짝 열렸다. 한 명에는 말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단 하나, 실패하면 달아날 준비를 하고. 그놈을 잡았네. 그놈의 새끼까지 잡았네. 큰일은 이제부터다. 닭 울기 전에 조선은 한번 뒤집히는 것이다. 바로 그날 밤 13살 왕은 누님 경혜공주의 생신을 축하하고 있었다. 윷놀이, 노래, 웃음. 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 300명의 군사가 영양이 궁을 에워쌌다. 바깥이 왜 이리 소란하냐? 이게 웬 인마의 소리인고? 수양대군은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오히려 뒤집어 씌운 것이다. 40년을 왕실을 모신 내시 김연이 눈물을 흘리며 나섰다. 한강이 마를 날이 있어도 황보인 김종서가 역모할 리 없사옵니다. 이 요망한 천한 것이. 수양대군의 칼이 번쩍였다. 그리고 한숭의 마지막 말. 날이 눈을 보니 충신들이 피를 많이 흘리게 생겼소. 허나 충신의 피는 어느 때나 소리를 치는 것이외다. 한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양대군의 칼은 한숭을 내리쳤다. 늙은 궁녀가 두 팔로 왕을 가리며 소리질렀다. 날이 상감 앞에서 너무 무엄하지 않소. 숙부 날 살리오. 영양이 궁 앞마당 한 명에는 수첩 한 권을 펼쳤다. 이름이 살부에 오른 자는 들어오는 순간 쓰러졌다. 영의정 황보인은 마지막 길에 아들에게 말했다. 어찌 안 가겠느냐? 상감이 부르시거늘. 그러나 황보인은 돌아오지 못했다. 하룻밤 사이 수양대군은 영의정, 병조판서, 내외 병마도 통사, 전무후무한 겸직으로 조선을 손에 쥐었다. 할애 잔치에서 홀로 술도 고기도 입에 대지 않은 허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글쎄,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또 그 자손들까지 죄를 물은단 말이오. 그래. 내가 오늘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이 때문이로구나. 응? 조정원로가 한날에 다 쓰러졌는데 차마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소? 물러가오. 보기 싫으이. 단종회사 계유정난의 이유가 다음 화로 이어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수양대군은 김종서 부자를 제거하고 의기양양하여 서대문으로 들어섰다. 성문은 벌써 닫힐 시각이었으나 권람일파가 문지키는 군관을 위협하여 수양대군이 어명을 받들고 김정승 집에 갔다는 이유로 폐문을 막았다. 대군들이 강성한 때라 대군이라면 안 될 일도 되는 일이 많았고 하물며 근래에 서슬퍼런 수양대군이고 보니 아무리 강직한 군사라 해도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수양대군의 말이 서대문을 들어설 때 마치 개선장군 같았다. 마침내 수양대군은 가장 무서운 적수 김종서를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길인 것이다. 이제 아무도 감히 자신과 겨룰 자가 없는 것이다. 굵직굵직한 놈들은 오늘 밤으로 해치우고 좀 것들은 내일 하루 동안 쓸어내면 그만이지. 그 다음은 내 세상이다. 다시는 내어놓지 아니할 내 세상. 수양대군은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입가가 실룩거렸다. 그것은 줄인 듯 목마른 듯 애타게 갈망했던 수양대군의 권력욕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근심은 김종서 집에서 누군가 빠져나가 황보인에게 이 일이 누설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황보인이 군사를 풀어 서대문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순군이 내 손에 있으니. 이렇게 기쁨과 근심을 오가며 수양대군은 서대문에 다다랐다. 가슴을 졸였지만 그 밤에 서대문은 활짝 열렸다. 일은 된 것이다. 서대문에서 기다리던 권람 일행은 수양대군을 반갑게 맞았다. 수양대군은 말 위에서 애썼네 한마디를 던지고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말을 달렸다. 양정도 바로 수양대군의 뒤를 따랐다. 오늘의 공은 내 것이다. 양정은 몸에 날개가 돋친 듯했다. 말발굽 소리가 장안대도를 울리며 자학골 수양대군의 궁으로 향했다. 수양대군의 궁 앞에는 누군가 기다리며 서 있다. 한 명이었다. 한 명에는 너댓 명의 무사를 데리고 말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예정 시각보다 늦도록 수양대군이 돌아오지 않으니
한명에는 염려되어 기다리는 것이다. 만일 좀 더 기다려도 수양대군이 돌아오지 않으면 일은 그르친 것이니 그 길로 강원도 양양으로 달아나려 했다. 말을 타고 있음은 이러한 연유도 있었다. 그의 캐릭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뻐할 수가 없다. 무사들은 명부록에 수결하도록 하고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네 어쩌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저는 달아날 궁리를 했다고? 인물이로다. 이것은 정말 말발굽소리요. 귀 기울이고 있던 무사 하나가 말했다.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과연 멀리서 흐릿하게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도 그 소리가 아니면 큰일이다. 마침내 달빛에 어른어른 다가오는 두 그림자가 보였다. 딸이시오? 분명히 수양대군이다. 수양대군의 관복과 사모뿔 없는 것까지 분명히 보였다. 수양대군의 말은 주인의 기운을 아는지 내굽을 안아 뛰더니 등불 앞에서 우뚝 선다. 한명에는 등불빛에 비친 수양대군의 얼굴을 근심스럽게 들여다보았으나 그것은 빙그레 웃는 낯빛이었다. 그놈을 잡았네. 그놈의 새끼까지 잡았네. 수양대군은 의기양양하여 양정을 돌아본다. 그까진 놈 연함은 명 더 있더라도 처치했을 것이오. 오늘 수공은 양정이야. 그것 보시오. 무사를 데리고 엄습한 것보다 이 수월하지 아니하오니까. 한명에는 자기의 계교가 맞아 떨어진 것을 내세웠다. 그렇고 말고 자네 계교가 딱 들어맞았네. 사모뿔만으로 안 되어 그 편지를 내주었다네. 그래, 놈이 그 편지를 봅더니까. 모두 자네 계교대로야. 달빛에 비추어 보되 그려. 그러는 것을 이문이. 수양대군은 이렇게 한담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걸 깨달은 듯 말을 뚝 끊었다. 시각이 바쁘니 자넬랑 무사들을 데리고 바로 교동으로 가게. 나는 순청으로 가서 순군을 데리고 감세. 말을 채쳐 서십자각을 향하여 달렸다. 양정이 그 뒤를 따르고 명회의 무사 중 두 사람도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사라졌을 때 명회는 달을 향하여 씩 웃었다. 명회는 자기의 계교가 하도 신통하여 스스로 찬탄하였다. 이른바 후대 사람들은 이를 자뻑이라 일컫는다. 큰일은 이제부터다. 다 굴기 전에 조선은 한번 뒤집히는 것이다. 한명에는 말 위에서 손을 품속에 넣어 작은 수첩을 만져본다. 그것은 그가 1년 내내 꾸린 생살부였다. 몇 번이나 이 생살부를 펴보고 이제나 저제나 시행할 날을 기다렸던가. 마침내 그날이 왔다. 오늘 밤이 그날이다. 죽을 사람의 첫머리에 적힌 김종서는 벌써 쓰러졌다. 나머지는 다 굴기 전에 끝장나는 것이다. 명예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자하문으로 북풍이 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명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자기에게 원한 자리에 앉은 대관들이 하나하나 쓰러지는 것이 그에게는 유쾌할 뿐이었다. 권력을 향한 원한 하나로 나라 전체를 피로 물들인 인물. 한명에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었다. 10월 10일, 그날은 왕의 누이 경혜공주의 생신이었다. 왕보다 5살 위인 경혜공주는 18살이다. 공주의 남편인 영양이 정종은 왕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고 싶었던 바로 그자다. 왕은 누님의 생신을 맞아 영양이 궁에 거동했다. 13살 왕은 부모도 마음껏 장난칠 동무도 없는 궁중 생활이 싱거웠다. 그 나이는 한창 장난칠 때이니 넷이나 궁녀들을 데리고 간혹 술래잡기니 윷놀이를 하며 잠시 즐겁게 뛰놀 때도 있지만 혹 늙은 신하들의 눈에 띄면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임금의 몸으로 더구나 거상 중에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참찬 정인지가 들어와서는 좌전을 펴놓고 제 황공이니 진문공이니 하는 이야기만 하였다. 왕이 젊은 내시나 나인들과 즐겁게 놀 때면 기면 한순 같은 늙고 충성스러운 내시가 왕의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상감마마,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왕은 머쓱하여 장난을 멈추고 내전으로 뛰어들어가 일부러 소리 높여 글을 읽었다. 글을 싫어함은 아니었다. 아직 나이 어리지만 5원, 7원 고풍은 물론 절구도 곧잘지어 여러 문신들의 찬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글은 잠시고 장난치며 놀고 싶은 것이다. 이런 때에 가장 생각나는 이는 누님, 경혜공주다. 교동 영양이 궁에 가면 마음 놓고 놀 수 있다.
왕이 영양이 궁에 거동할 때면 시집간 경수공주도 오곤 했다. 사랑하는 동기들과 한자리에 모여 노는 것이 어린 왕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하물며 이날은 경혜공주의 생신이니 왕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었다. 이날 영양이 궁 거동에는 승지 최항, 선정관 한회, 내금이 봉석주 등이 각각 부서를 정하여 입직하고 금군 50명은 안에, 순군 50명은 밖에 옹이하였다. 지존이 계시니 당연하겠지만 이날의 경계는 반드시 지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날 밤 영양이 궁 안방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밤이 깊을수록 즐거움이 더했다. 간혹 부왕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만 누님들과 함께라서 어린 왕은 즐거웠다. 그러나 이 화평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영양이 궁 대문 밖에서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 것이다. 수양대군이 홍달손의 순군 200명, 한명 외의 무사 100명과 함께 상감이 행차에 있는 영양이 궁으로 달려왔다. 300여 군사의 요란한 소리는 영양이 궁 안방까지 들렸다. 방금 어린 궁녀들이 손을 마주잡고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던 때다. 왕은 놀란 듯 손을 들어 궁녀들의 노래를 멈췄다. 바깥이 왜 이리 소란하냐? 이게 웬 임마의 소리인고? 공주들도 놀라서 귀를 기울이고 어린 궁녀들도 눈이 둥그레져서 왕과 공주를 바라보았다. 아마 순군들이 순도는 소린가 보. 그렇기로 저렇게 요란할까? 승정원에 알아올리라 하라. 이때 수양대군이 영양이 궁 대문에 와서는 시급히 상감께 아뢰 일이 있으니 문을 열라고 했다. 입직승지 최항이 뛰어나왔으나 밤이 깊은지라 문을 열지 아니하고 문틈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최항은 입직하기 전 정인지로부터 오늘 일을 들었기에 내심 수양대군을 기다렸다. 그러나 정작 수양대군을 대하고 보니 문을 바로 열기가 어려웠다. 만일 수양대군을 무작정 들였다가 일은 틀어지고 상감의 노여움만 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항이 주저하는 걸 보고 수양대군은 문틈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적괴는 벌써 없앴네. 그러고는 다시 소리를 높여 외쳤다. 긴급히 아래 일이 있으니 정원은 바삐 문을 열라. 그제야 최항은 문을 열었다. 법도대로 하면 입직 승지가 먼저 상감께 여쭈어 아련을 허락받아야 한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최항의 손목을 잡아 끌고 자기가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밤중에 무슨 긴급한 일이람? 그렇기로 왜 군사는 그리 많이 데리고 다녀? 왕은 의심스러운 듯 늙은 내시를 바라보았다. 늙은 내시 또한 불안한 낯빛이었다. 왕은 의관을 정제하고 공주들과 영양이 정종과 나인들도 모두 옷깃을 바로 하고 일어났다. 그러나 방에 흩어진 육가락 등을 다 치우기도 전에 수양대군이 성큼 들어섰다. 수양대군은 방 안을 휘 둘러보고는 왕의 앞에 엎드렸다. 황보인, 김종서가 모반을 하옵기로 일이 급하여 미처 왕께 여쭙지 못하고 적게 김종서를 제거하고 그 연유를 상감께 아뢰오. 수양대군의 말에 왕이 깜짝 놀라 외쳤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모반을 했다고? 그러하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충성 있는 체하면서 안평대군과 왕래하고 널리 진당을 심고 몰래 무사를 모으고 변방의 병기를 비밀리에 서울로 이동하여 반역을 도모한 지 오래외다. 신은 눈치챘으나 미리 발설하면 도리어 상감께서 위태로울까 하여 가만히 그놈들의 움직임을 살폈사옵니다. 그런데 오늘 상감께서 영양이 궁에 거동하시는 기회에 궁을 급습하려는 계획을 세운 걸 알고 신이 몸소 김종서를 제거하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직 잔당이 남아있사오니 형세가 잠옷 위급하옵니다. 수양대군의 이 말은 자기가 저지른 역모를 황보인, 김종서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운 것이다. 아니, 그럴 리가 있어? 황보인과 김종서가 무엇이 부족하여 역모를 한단 말이오? 늙은 것들이 심히 음흉하외다. 상감께서 어리시니 안평대군을 세우려 함이외다. 안평이라니? 안평 숙부가 나를 반한단 말이오? 수양대군은 차마 왕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왕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안평이 담담정과 무의정사를 세워 천하의 선비를 모으는 것이 다 까닭이 있는 것이외다. 어린 왕은 이 밤에 자기를 해칠 계획을 했다 하니 수양대군의 말에 겁도 났지만 고지 곧대로 믿기도 어려웠다. 왕은 두려움과 의심, 놀라움으로 뒤엉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럼
그러면 황보인 김종서와 같이 역모에 참여한 놈이 몇 놈이나 된단 말이오? 왕은 아이답지 않은 말을 물었다. 수양대군은 옳다구나 하고 거짓을 고하기 시작했다. 좌찬성 이양과 이양이라니? 이양이면 종실 아니오? 왕은 놀라 의심하는 빛을 표하였다. 이양은 태조대왕의 서영의 아들이다. 그러하외다. 이양도 안평의 폐회다. 병조판서 민신, 이조판서 조국관과 병조판서, 이조판서도? 그러하외다. 민신, 조국관이 본래 김종서의 무리외다. 그러면 정부와 육조가 다 역모에 들었단 말이오? 수양대군이 역적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 대부분 부왕이신 문종대왕의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어린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역모를 하였단 말이오? 아바마마의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 왕은 두려움에 휩싸여 몸이 떨렸지만 꾹 눌러 참았다. 황보인, 김종서, 이양은 물론 민신, 조국관도 어린 생각이 남아 왕이 잘 알고 믿던 바다. 선조께서도 그들의 충성을 누누이 말씀하셨고 누군가 참소를 하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유언이 계셨던 것이다. 아바마마를 가장 믿는 왕은 유훈을 한마디도 의심할 수 없었다. 게다가 늙고 충성스러운 내시, 김연과 한숭 두 사람도 매양 황보인과 김종서 등의 충성을 일컫지 않았는가. 태종대왕 때부터 충성으로 신임받아온 두 늙은이가 여러 대관들을 잘못할 리 없고 또 왕에게 거짓말을 할 리도 없다. 그런데 오직 눈앞의 친숙부 수양대군만 달리 말하지 않는가. 오늘 밤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역모를 꾸민 것을 수양숙부가 알았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리 신하들이 충성되기로 부자나 다름없는 혈족의 친함에 비하랴. 여기까지 들은 어린 왕은 방 한편 구석에 읍하고 서 있는 김연과 한숭 두 내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충신이라고 일컫던 황보인과 김종서가 역모를 했다는 거려. 늙은 내시들은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손에 잘못된 것을 눈치챘고 그렇다면 이것은 모두 수양대군의 음모인 것도 알았다. 오직 모르는 것은 수양대군의 야심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가였다. 만일 황보인 김종서를 내치는 것에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수양대군의 야심은 용상에 올라앉는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늙은 목숨이 마지막으로 충성을 다할 때는 이때인 것이다. 김연은 두어 걸음 왕의 앞으로 나와 엎드려 말했다. 소인 김연 아뢰오. 소인이 비록 천한 놈이오라. 태종대왕 때부터 지존 가까이 모시와 금상마마까지 네 분의 왕을 모신 지 40년이 넘었사옵고 그동안 들고 난 문무제신을 모르는 이가 없사옵니다. 굳은 충성 하나는 황보인 김종서를 따를 사람이 없사옵니다. 이는 소인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께서도 매양 칭찬하셨고 선조께서도 특히 그 충성을 일컬으시와 주상전하를 보좌하도록 고명이 계신 것이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두 대신이 모반을 할 것이라고는 천지신명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오. 수양대군 나리께서는 아마도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듯하니 원컨대 성상께서는 잘 살피셔서 근거 없는 말로 나라의 기둥이 되는 충신들을 잃지 마시옵소서. 김연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뢰고 머리를 조아리니 뒤에 엎드렸던 한숭도 역시 아뢰었다. 내시 김연의 말이 지당한 줄 아뢰오. 황보인이 역모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면 누가 고지 듣겠소이까. 하물며 김종서의 충성을 의심하신다면 백세의 웃음거리가 되실 줄로 아뢰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간절하였다. 네, 이 요망한 늙은 것들이 상감이 어리신 것을 기화로 여겨 역적놈들과 내통한 죄만으로도 만번 죽어도 아까움이 없거늘 주상전하 앞에서도 무엄한 입을 놀리고 또 나를 잡느냐? 내 놈들이 뭐가지 아까운 줄을 모르느냐? 수양대군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두 내시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두 늙은 내시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김연은 고개를 번쩍 들어 수양대군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리가 아무리 상감의 숙부라 해도 군신 지분이 지엄하거늘 나리가 먼저 물러나 개하에 대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늙은 김연이 살아서는 상감마마 곁을 안이 떠날 줄 아시오. 김연의 말은 서리빨 같았다.
이 요망한 천한 것들이! 수양대군은 화를 참지 못하여 칼을 휘둘러 기면을 내리쳤고 그의 피는 상감의 옷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나리의 눈을 보니 중신들이 피를 많이 흘리게 생겼소. 예쏘, 나도 죽이시오. 내 늙은 목은 마음대로 베더라도 부디 외람된 마음일랑 먹지 마시오. 중신의 피는 어느 때나 소리를 치는 것이외다. 한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양대군의 칼은 한숨을 내리쳤다. 경혜공주와 경수공주는 놀라 쓰러지고 궁녀들은 방구석에 달라붙어서 벌벌 떨었다. 오직 늙은 궁녀 윤연화가 두 팔을 쩍 벌리고 왕과 수양대군 사이에 썩 나서서 몸으로 왕을 가리며 소리질렀다. 날이 너무 무엄하지 않소. 수양대군의 칼이 늙은 궁녀를 범하려 할 때 왕이 황망히 수양대군의 팔에 매달려 울었다. 숙부 날 살리오. 수양대군은 왕의 앳된 얼굴이 우는 걸 보고는 아주 잠시 측은지심이 생겼다.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외다. 역적의 괴수는 벌써 없앴으니 다른 놈들을 없애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소이다. 신이 잘 처치할 것이니 상감은 주무시오. 수양대군이 섭정이나 된 듯 제멋대로 승지 최양을 시켜 명패를 내서 영의정 황보인, 좌찬성 이양, 이조판서 조국관 이하 주요 직책의 대관들을 부르라 명하였다. 명패는 국왕이 3품 이상의 관원을 부를 때 사용하던 패를 말한다. 그런데 이를 수양대군은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함부로 사용한 것이다. 역적 중의 역적, 역적의 괴수는 바로 그인 것이다. 상감은 눈앞에 벌어진 참혹한 광경과 수양대군의 허리에 찬 칼을 보니 잠시도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하여 환궁의 뜻을 밝혔으나 수양대군은 적도들을 다 제거할 때까지 환궁하는 길이 위험하다는 구실로 왕을 붙들었다. 군사들로 하여금 밖을 지키게 할 것이니 무서우실 것 없소. 적도들은 신이 다 처치할 테니 상감은 안심하고 주무시오. 왕은 겨우 눈물을 거두며 말했다. 숙부, 황보이는 선조 중신이니 죽이지 마시오. 수양대군은 못마땅한 듯 왕을 한번 노려보고는 물러갔다. 수양대군이 물러간 뒤 군사들이 별당을 에워싸고 창부리를 땅에 내리꽂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날 때마다 왕은 깜짝깜짝 놀랐다. 영양이 정종이 왕의 침소에서 물러나려고 하니 왕은 그 팔을 붙들었다. 어디를 가오? 여기 같이 있어줘. 그리고 어찌 되는 양을 봅시다. 누님들과 궁녀들에게도 물러가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어린 왕이 눈앞에서 참혹한 광경을 본 충격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양대군은 권력에 눈이 뒤집혀 제 할 일 하기에 급급했다. 수양대군은 감순 홍달손의 군사로 대문과 뒷문을 에워싸 제1문을 삼고 내금이 봉석주의 군사로 첫 중문을 지키게 하여 제2문을 삼고 수양대군 궁의 무사들로 안 중문을 지켜 제3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일대 군사로는 상감을 시위한다는 명목으로 별당인 상감의 침소를 에워싸고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는 홍달손이 제1문으로 들어오는 대관의 수행인을 떼어놓고 봉석주가 제2문에서 대관의 벼슬과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도록 했다. 그리하면 제3문에서 한명회가 생살부를 들고 앉았다가 봉석주가 외치는 이름이 살부에 있는 자면 일어나 맞이하는 체하며 손을 드는 군호로 문 뒤에 숨어있던 홍윤성, 양정, 함기 등이 단번에 처리했다. 만일 생부에 오른 자면 제3문 안 수양대군이 있는 대청으로 인도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영양이 궁은 환히 불을 밝혔고 그 불빛에 무사들의 창끝이 번득였다. 한명에는 초롱불에 생살부를 펴놓고 책장을 넘기며 어떤 이의 이름을 제 마음의 잣대로 저울질하여 생부와 사부에 옮겨 적었다. 오늘 밤 대관들의 생사는 오직 한명회의 마음에 달렸다. 한명회의 염라대왕의 꿈을 실현하는 날인 것이다. 한명회가 수십 년 쌓인 개인적 원한으로 생살부를 꾸렸다는 것은 이 정변이 얼마나 사사로운 욕망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천명은 개뿔, 한명회, 홍윤성, 양정, 함기는 모두 한명회가 말하는 불평객으로 나름의 원한과 욕망을 한 자루에 쑤셔넣고 이날 밤을 기다린 자들이었다.
함기는 과거 치른 지 20년이 되도록 각 마을로 미관말직을 다녔으니 대관들의 얼굴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더구나 벼슬 안 올려준다고 평생 미워하던 조국관 황보인의 얼굴을 못 알아볼 리 없다. 오늘 밤 이 중임을 맡은 것도 그 덕이었다. 이때 밖에서 대문이 열리고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명에는 한 손으로는 붓을 들어 생살부의 표지에 되는 대로 글자를 끄적였고 홍윤성과 양정도 담 밑에 달라붙어 준비태세를 갖췄다. 오늘 밤에 잘하지 아니하면 일생 부귀영화는 영영 달아나는 것이다. 그저 눈 질끈 감아라. 쓴 약 삼키듯 눈 꼭 감고 꿀꺽 삼켜라. 저마다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의정부 좌찬성 이양. 봉석주가 길게 외치자 백발이 성성하고 키가 큰 점잖은 늙은 대관 한 사람이 사모 관복의 손을 읍하고 상감 앞에 있는 듯 조심스럽게 중문 안으로 들어섰다. 유덕하고 근엄하기로 이름 높은 이양이다. 이양이면 명의의 손에 있는 사부에 셋째로 이름이 옳은 사람이다. 명예는 붓으로 이양이란 이름 위에 점 하나를 치고는 벌떡 일어나며 손을 들었다. 그제서야 이양도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다. 임금이 행차해 있는 곳인데 중문 안에 웬 불량한 것들이 구석구석 늘어서고 게다가 웬 자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자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을 번쩍 드니 수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양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양은 비명 한마디 못 지르고 목숨이 끊어진 것이다. 다음에 들어온 것은 우참찬 정인지였다. 지편전교리 신숙주가 그 뒤를 따랐다. 명혜는 일어나 공손히 인지에게 읍하였다. 인지는 곁에 있는 시신을 보고 명혜에게 묻는다. 누군가? 이양이요. 인제 겨우 하나야. 정인지는 불만인 듯하였다. 그러고는 이양의 피를 밟지 않을 양으로 사뿐사뿐 골라 디디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신숙주는 한명회와 홍윤성, 양정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슬쩍 둘러보고는 역시 땅바닥에 피를 피해 인지의 뒤를 따랐다. 다음에 들어온 이는 좌참찬 허우였다. 마당에 흥건한 핏자국을 보고 놀라 우뚝 서서 사방을 둘러봤다. 이게 웬일이냐? 역적 이양이요. 역적 이양이라니. 이양이 언제 역적이 되었나? 함기는 할 말이 없고 명예는 고개를 돌리며 픽 웃었다. 허우도 당연히 생살부의 사부에 올라야 했지만 작년 10월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간다고 할 때 마땅치 아니하다고 반대했던 것이 수양대군의 비위에 맞았는지 사부에 오르지 않았다. 허우는 못마땅한 듯 서너 번 고개를 젓고는 안으로 들어간다. 이조 판서 조국관. 다시 봉석주의 외침이 들리고 어둠 속에서 달려드는 무사들에게 조국관이 쓰러졌다. 허후는 안중문에서 내다보다가 이 광경을 다 보고서야 의미를 알았고 대청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영의정 황보인은 김종서의 집에 생긴 일은 알지 못한 채 저녁 후에 사랑에 앉아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때 한명회가 와서는 즉시 입시하라는 명을 전하고는 바쁘다며 말을 달려가 버렸다. 이 뜻하지 않은 왕의 부름에 황보인 내외는 놀랐다. 황보인은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눈을 감았다. 이때 그는 뭔가 예감을 했을까? 초언을 내어라. 아버지 궐에 들어가십니까? 근심스러운 빛을 띠고 아들석이 한 걸음 나서며 아버지에게 묻는다. 황보인은 잠깐 아들을 보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왕께서 부르시니 아니 들어가느냐. 내가 오래 구군을 입고 한 일이 없으되 또 큰 허물도 없느니라. 어느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낭패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고는 초원에 올랐다. 황보인의 이 말은 왠지 최후의 유언같이 들려 식구들은 다만 고개를 숙일 뿐이요 말이 없었다. 황보인은 이 밤중에 왕께서 부르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대문을 나섬에 이번 길이 마지막인 듯한 비감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해로하여 온 부인도 어린 손자들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그러나 왕명이기에 그는 사당을 향하여 잠깐 읍하여 혹 연결이 될지 모르는 하직을 고하였다. 초헌에 흔들리는 그의 허연 수염에는 눈물이 흘렀다. 석연치 않은 왕의 부름에 아들 석은 종자 두엇을 데리고 거리를 두고 아버지를 뒤따랐다. 가는 길에 종묘 앞에서 사인 이회장을 만났다. 대감 가지 마시오.
지금 영양이 궁은 안팎으로 순군과 금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수양대군 궁 무사들이 들락거리고 앞마당에서 사람을 해치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대신들을 부르는 것은 모두 수양의 농간인 듯하니 이 편에서도 막아낼 방도를 서둘러 찾는 것이 옳을 듯하오다. 아들 석도 달려와 황보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영양이 궁에 가서 보고 올 것이니 아버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셔요. 암만 해도 수상하외다.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임금이 부르시거늘 어찌 일각인들 지체할 수가 있느냐? 설사 무슨 흉계가 있다 하더라도 군자는 각이 이방이니라. 황보인은 석에게 말한 뒤에 예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나고야 많은 모양이니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야 대수겠냐만. 만일 수양대군이 무슨 흉계를 꾸민다면 선조의 고명을 받은 사람을 다 없앨 모양이나, 그리 되면 어리신 상감은 어찌하시나 모두 내가 어두워 일이 된 것이니 지하의 영묘와 선조를 배울 면목이 없는 죄인일세. 황보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네는 이 길로 성승과 유흥부에게 후사를 부탁한다고 하게. 그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듯하니까. 아들 석을 보고 다시 말했다. 따라올 것 없으니 너는 집으로 가거라. 나 묶이지 말아라.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 남 웃기지 말라니, 온 집안이 도륙을 당하더라도 비겁한 빛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고 태연하게 당하라는 뜻이었다. 영의정 황보인이 영양이 궁 문전에 이르니 여느 때와 사뭇 달랐다. 군사들은 쥐죽은 듯 조용하고 홍달소는 정중하게 맞이하고 대문은 활짝 열렸다. 그러나 황보인은 대문 밖에서 초원을 내렸다. 그리고 유심히 좌우를 살폈다. 좌상 들어왔느냐? 일국을 호령하던 수상다운 중후한 목소리였다. 아직 아니 오셨소. 홍달소는 진땀이 흘렀다. 김종서가 이미 쓰러진 줄도 모르고 몇 걸음만 더 걸으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늙은 영의정이 우습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였다. 수양대군 듭시었느냐? 예, 벌써부터 듭시어 계시외다. 그 밖에 누구 와 있느냐? 홍달소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황보인이 왔어? 수양대군도 잠시 놀라는 빛을 보이고 정인지, 이사철, 한학, 신숙주의 무리는 얼굴빛이 헬쓱해졌다. 그중 태어난 이는 오직 허우 한 사람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돌았다. 후는 정인지를 보더니 말했다. 이 사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나? 자네에게들 무슨 원함이 있나? 죽이지 말게. 허후가 정인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은연중 그가 이 일에 깊이 관여한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정인지는 허후의 말에 얼굴이 굳었다. 허후는 좌참찬이요 정인지는 우참찬이니 심히 가깝고 또 중마고우로 수십 년간 친구였다. 황보인은 두 사람에게 다 절친하다 할 만한 존장이요 선배였던 것이다. 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누구를 죽이고 살린단 말인가? 딸이 김종서 하나만 없애면 그만 아니요. 이 양은 무엇하러 없애며 또 황보인은 무엇하러 없애시오. 뜻에 안 맞거든 귀양이나 보내시지. 해치지 마시오. 역사 삼세한 노신이 아니오이까. 그리하지 마시오. 웬 여러 말이오. 수양대군은 허우의 말을 안 들으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대대로 충성과 효성이 지극한 집안의 자손인 허우는 수양대군이 내심 아끼는 인물이었다. 그를 살려두어 자기가 충효를 존중한다는 걸 세상에 보이는 증거로 삼으려는 생각도 있었다. 허후는 수양대군의 핀잔을 애써 삼키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황보인을 살릴 수 없기에 눈을 감고 입을 닫았다. 밖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들린다. 황보인이 둘째 문을 들어오는 모양이다. 허후는 참다 못하여 문을 열고 나가니 수양대군은 너털 웃음을 치며 외쳤다. 허참찬, 황보인의 처분을 감독이나 잘하오. 마침내 한 명의 군호가 내리고 어둠 속에서 무사들이 달려드는 것이 보였다. 낯바닥일랑 성하게 두어라. 한 명의 음성이 들리자 황보인은 걸음을 멈추고 호령하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웬 잡놈들이냐? 그러나 그 호령이 끝나기도 전에 무사들의 철퇴에 맞은 황보인은 쓰러졌다. 황보인이 쓰러지자 좌우에서 달려드는 것을 보고
허우는 소리치며 뛰쳐나갔다. 이놈들아!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 양반께 손대지 마라! 허후의 외침에 무사들은 멈칫 물러섰다. 한 명에는 허후를 노려보았다. 허후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황보인을 안고 외쳤다. 대감, 나를 보시오. 후회다. 허우요. 이게 모두 무슨 변이란 말인고. 대감. 허후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통곡했다. 잠시 후 황보인의 눈이 움직이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 자넨가? 자네는 아직 안 죽었나? 예. 웬일인지 나는 아주 하소이다. 정신이 좀 드시오. 좌상은 어찌 되었누? 좌상은 벌써 이양도 조국관도 다 죽겠죠. 인지는 살았나? 살아도 아주 잘 살았소이다. 부탁하실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황보인은 결국 목숨이 끊어졌다. 허후는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내 눈을 감겼다. 이 사람들아, 일생에 아무 죄 없는 양반을 시신이나 성하게 가만두소. 한 명에는 황보인이 완전히 절명한 것을 보고야 수양대군에게 전하러 들어갔다. 나리, 황보인을 잡았어. 수양대군은 성공했다는 기쁨이 얼굴에 번졌다. 역적 모의하고 실행하느라 밤잠 설친 무리들도 이제 되었다는 안도감으로 후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 있소이다. 허참찬이 죄 없는 양반에게 왜 이러느냐고. 소인에게 호령하고 울고불고 야단유해다. 어찌하오리까? 한 명애가 웃으며 말했다. 아까는 허우가 죽도록 미웠지만 장차 허우보다 벼슬이 높아질 것이니 가엾고 우습기까지 했다. 허후는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이야? 정인지가 딱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사람은 진국이네. 수양대군이 허우를 두둔하며 한마디 던졌다. 나리, 이미 밤이 늦었으나 국가 대사이온즉 지금 곧 황보인의 수급을 가지고 나리께서 상감께 정난의 전말을 아뢰는 것이 좋을 듯하외다. 정인지가 말했다. 황보인의 머리를 들고 상감께 정난의 자초지종을 보고하자는 말이었다. 어린 상감께 굳이 머리를 들고 보고하자고 부추기는 정인지. 정인지의 심보 한번 고약하지 않은가. 이에 황보인 이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정인지가 임시 판의금격이 되고 신숙주가 동의금격이 되어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역적들의 희극이 비극과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결정됨에 오늘 아침까지 자기의 상관으로, 동료로, 오래 모신 어른으로 웃고 대하던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심 부담스러웠던 나머지 사람들은 안도했다. 정인지와 신숙주는 한명회를 따라 황보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때까지 황보인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허우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글쎄,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정인지는 귀찮은 듯 낯을 찡그리며 말했다. 일어나게? 이게 무슨 꼴이람? 시신은 우리가 조치할 테니 자넬랑 들어가게. 설마 효수는 아니할 테지? 어서 일어나게. 지금 나리가 자네를 찾으시네. 아마 그런 일을 의논하시려는 모양이니 얼른 가보게. 허우는 의심스러운 듯 또 한 번 눈을 흘기며 말했다. 이놈들,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어? 허후는 수양대군에게 오늘 밤에 쓰러진 사람들의 시신이 남아 온전히 자손에게 내주어 장사하게 하도록 청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욕망에 눈먼 그들에게 통할 리 만무한 일이었다. 정인지는 시신 처리를 한명회에게 맡기고 황보인의 수급을 은쟁반에 담아 방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여기 놓아두면 어찌하느냐? 안 보이는데 갖다 두어라. 은쟁반 위에 황보인은 죽어서나마 자신을 그리 만든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황보인의 눈살에 수양대군은 물론 무리 전체가 한겨울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죄 없는 이의 허망한 죽음도 모자라 몹쓸 짓까지 하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다. 왕은 바깥 상황을 살피고 들어오는 궁녀에게 애타는 듯 물었다. 이젠 소리가 좀 덜한 모양이오.
벌써 새벽닭이 울었으니 아마 그만 죽이려는가 보. 영양이 정종의 말이다. 그래 황보인도 죽은 것이 분명하오. 아마도 그러한가 보. 죽을 뿐 아니라 황보 정승의 목까지 잘랐다 하오. 늙은 궁녀 윤연하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했다. 죽였으면 고만이지 목은 무엇하러. 왕은 혼잣말을 하고 낯을 찡그렸다. 이때 입직승지 최항이 왕의 앞에 들어와 부복한다. 왕은 곧 위의를 수습하며 또렷한 음성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 야심하옵건을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수양대군과 우참찬 정인지가 배필을 청하옵니다. 왕은 주저하는 마음이 컸으나 곧 결심한 듯 그들의 아련을 허락하였다. 들라하여라. 늙은 궁녀들의 주선으로 왕의 자리를 방의 정면으로 옮기고 몇 안 되는 궁녀들이 왕을 옹이하듯 좌우로 늘어섰다. 힘닿는 대로 왕의 위의를 갖추자는 늙은 궁녀의 정성인 것이다. 수양대군이 정인지와 최항을 뒤에 달고 들어와 왕의 앞에 부복하여 예를 갖춘 후 고개를 숙이고 꿇어앉았다. 적게 김종서를 제거한 것은 벌써 아론 바와 같고 신이 어명을 받자와 남은 적게도 모두 처치하였소이다. 우참찬 정인지 아래오. 진실로 수양대군의 충성과 공로는 옛날 주공에 비길 것인 줄로 아래오. 황보인 김종서의 무리가 선조의 고명을 받아 충성으로 성상을 보좌함이 지당하거늘 한갓 세도를 믿어 감히 불개한 뜻을 품어 싸우니 신인 공로할 일인 줄 아래오. 그러나 수양대군의 충성으로 큰 난을 막아 싸운즉 그 충성과 공로를 표창하심이 지당한 줄로 아래오. 정인지가 수양대군의 공을 칭송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며 최항에게 귓속말을 한다. 그것 들여오게. 은쟁말을 놓고 나서 백지를 걷었다. 황보인의 잘린 수급, 헬쓱한 얼굴, 아무리 하여도 감기지 않는 눈, 풀어헤친 백발. 왕은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게 무엇이냐? 13살 된 어린 왕은 일찍이 상상조차 못한 광경이었다. 상감, 놀라실 것 없소. 역적 괴수 황보인의 머리요. 이제 역적 괴수는 다 멸하여 싸운즉 국가에 큰 근심을 덜어 싸우나 군국대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많사온즉 가장 충성 있고 어진 사람을 택하시와 정사를 맡기심이 지당하신 줄 아래오. 그러하온데 수양대군은 종실의 우두머리일 뿐더러 이번 거사에 원운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수양대군 유에게 영일 정부사 관리 병조 겸 내외 병마도 통사를 내리시어 군국 종사를 맡기심이 옳을 줄로 아래오. 이것은 오래전부터 수양대군과 정인지가 서로 의논하고 짜놓은 계획이다. 왕은 어리지만 그 총명함으로 대세가 어찌할 수 없음을 통찰하였다. 그래서 제왕 특유의 지혜와 권위로 웃는 낯으로 말했다. 숙부 공로를 내가 아오. 앞으로는 군국대사의 어린 나를 잘 도우시오. 이리하여 즉석에서 수양대군은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겸 내외 병마도 통사라는 전무후무한 겸직으로 일국의 중요한 권세를 혼자 거머쥔 것이다. 또한 수양대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왕께 청하여 정인지를 좌의정, 한학을 우의정, 허우를 좌찬성, 최항으로 도승지를 삼았다. 충신들을 제거한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쏙쏙 들어앉힌 것이다. 이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정권은 완전히 수양대군과 정인지 무리에게 장악되었다. 이날 좌의정 정인지는 백관을 거느리고 수양대군을 칭찬하고 장려하자는 뜻으로 상소를 하였다. 수양대군을 포양하는 요지는 그 공이 주공과 같다는 것이었다. 수양대군의 공과 덕이 주공과 같은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선 왕의 이름으로 수양대군이 한 일을 합법하게 여긴다는 뜻을 나라 안팎에 선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던 것이다. 왕이 수양대군의 일을 옳다고 하면 수양대군은 옳고 그의 손에 희생된 자들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그 집과 자녀들까지 정모를 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인지는 왕께 청하여 집현전에서 교서를 기초하게 하였다. 집현전에 사람을 보내니 마침 입직한 유성원이 있다가 이 교서 짓는 일을 맡게 되었다. 유성원은 이 교서를 짓고 나서 집에 돌아가 통곡하였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수양대군의 천성이 충효롭고 기운이 세상에 으뜸이며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니
처음이나 나중이나 그 절조가 변할 줄이 없다. 그리고 안평대군이 외람된 마음을 품고 황보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국관 등과 한패가 되니 수양 숙부가 용단을 발하여 번개같이 대번에 쓸어버렸거니와 숙부가 아니런들 내가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으랴. 옛날 주공이 관체를 베고 왕가를 편안히 하였거니와 이번 숙부의 일이 그와 같다. 이 교서는 유성원이 썼지만 글의 내용과 요점은 정인지가 불러 받아 쓴 것이다. 어떠하오니까? 정인지는 이 교서의 초안을 왕이 아닌 수양대군에게 보였다. 과하지 아니하오. 수양대군이 잠깐 얼굴을 붉혔다. 자기가 한 짓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권력을 향한 욕망을 접을 마음은 없었다. 왕은 근정전에 나가 이번 정난에 대하여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고 손수 이 교서를 수양대군에게 내렸다. 이제 수양대군의 세상이로구나. 수양대군이 이렇게 정식으로 영의정이 되자 권례에는 할애하는 큰 잔치가 열렸다. 이날 할애받는 주인은 수양대군이지만 그 못지않게 할애받은 이들이 있다. 단번에 우참찬에서 좌의정으로 뛰어오른 정인지, 예조판서에서 우의정에 오른 한화, 지편전 교리에서 좌찬성에 오른 신숙주, 경덕궁 궁직에서 군기 신옥사가 된 한명회 등이 그들이다. 며칠 지나면 이들은 정난공신으로 군이 되는 것이다. 과연 이날 기쁜 낯빛이었던 이도 정인지, 한화, 신숙주, 이계전 등이었다. 만인의 시선이 일신에 모이니 그들은 기뻐서 웃고 또 웃었다. 그나마 신숙주는 과도하게 기쁜 빛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교서 속의 글들이 그의 양심을 긁어댔을 것이다. 이때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허우다. 자기의 차석이던 정인지가 좌의정이 되어 까마득히 위로 뛰어오른 때에 좌참찬이라는 자리 하나 지킨 것이 그다지 명예롭지는 않아도 허우는 목숨과 벼슬을 떼이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인 셈이었다. 이 기쁜 잔치에 저 사람은 무슨 궁상이람? 나리 저기를 보시오. 저 허참찬을 보시오. 수양대군은 몽롱하게 취한 눈으로 계전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허후가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 있었다. 여보, 허참찬, 왜 술도 안 자시고 그렇게 찌푸리고만 앉았소? 오늘같이 국가의 경사가 있는 날에 그 이맛살이 무엇이란 말이오? 만좌의 시선은 허우에게로 집중됐다. 아니요. 조부의 기일이 있어 제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몰라도 이런 일이 있은 뒤 화제는 황보인, 김종서 등의 자손들 처리 문제로 돌아갔다. 그놈들은 법에 따라 가차없이 처단해야지. 안 그렇소이까? 이계전이 좌중을 한번 둘러보고는 수양대군과 정인지를 번갈아 본다. 수양대군과 정인지는 다만 들을 뿐이요 말이 없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한다는 듯이 웃음기 머금은 눈으로 좌중을 둘러볼 뿐이었다. 이 눈치를 보고는 수양대군과 정인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마디씩 의견을 말하였다. 그럴 것까지는 없소. 이미 저희들이 제 죄에 죽었고 또 이를 미연에 방지했으니 자손까지 죄를 물을 것이야 있나. 수양대군은 태연히 말하였다. 이에 이계전은 덧붙였다. 나리께서는 비록 어진 마음으로 그 자손들까지도 어여삐 여기시겠지만 국법을 문랑케 할 수야 있사옵니까? 이번 영모에 참여하였던 자들은 효수하여 나라를 어지럽힌 불충한 무리들에게 본보기를 삼아 다스리는 것이 지당한 줄 아뢰요. 이계전이 수양대군을 성인으로 추켜 세우니 정인지는 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가 사람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수양대군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맞힌 까닭이다. 수양대군도 이계전의 말에 마음이 흡족하였다. 오, 내 소원대로 병조 판서 한 자리 주마. 잔망하고 경망스럽지만 내 비위를 잘 맞추거든. 수양대군은 속으로 웃으며 계전을 본다. 계전은 의기양양하여 좌중을 한번 둘러보다가 발끈 불쾌한 빛이 스쳤다. 그것은 그의 조카 이계와 이계의 매부 허조를 본 까닭이다. 허조는 허우의 아들이요 지편전 학사였다. 아니 꼼놈들. 이계전은 자기를 부정한 수단으로 공명을 탐한다고 공격하는 조카와 조카 사위를 노려봤다. 내 놈들이 미워서라도 허우는 반드시 없애고 말 테다. 이번엔 정인지가 수양대군을 향하여 말했다.
그러면 백관의 뜻이 다 저러하니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정인지의 말은 황보인과 김종서 이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는 효수하고 자손을 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수양대군이 흡족하여 그리하라는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허우가 말했다. 글쎄,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그 자손들까지 죄를 묻는단 말이오? 김종성서는 소인이 진분이 없어 그 심지를 잘 안다고 할 수 없소만 황보인은 소인이 그 위인을 잘 알거니와 다른 일은 몰라도 역모를 할 리 없소. 황보인의 사람됨은 천하가 다 알지만 오래 그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은 정인지 정승은 소인보다 더 잘할 것 아니오? 정인지를 정승이라고 칭하여 부를 때 정인지의 낯빛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수양대군의 눈에는 다시 살기가 서며 눈초리가 위로 올라가고 관자놀이가 들먹거렸다. 그래, 내가 오늘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는 것이 그것 때문이로구나. 응? 수양대군의 고함이 터지며 불을 뿜는 듯한 눈살이 바로 허우를 쏜다. 존장이 넘는 허우를 보고 너라고 나오는 것이 벌써 여간한 진노가 아니다. 아마 허우의 말 속에 그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소이다. 조정원로가 한날에 다 쓰러졌는데 나 홀로 살았소이다. 그런데 차마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소? 허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흐른다. 괴이한 솜 같으니 물러가오. 보기 싫으이. 수양대군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꿀꺽 참고 말했다. 어제부터 허우의 언행이 일일이 자기를 거역하는 일이건만 수양대군은 그의 재덕을 아껴 기어코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날 허우가 말짱하게 집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로 여겼다. 이날 제 정신으로 마음이 심란했던 허후. 그의 눈에는 영모의 무리들이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까지 영모의 죄를 묻는다 하니 결국 직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는 무사할까요? 연륜으로나 경륜으로나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신들이 속수무책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육진개척에 공을 세운 두 사람은 비록 노령이기는 하나 눈치 백단이니 상황 파악이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수양대군의 야심을 처음부터 알아챘으나 수양대군의 기습적이고도 무자비한 영모 실행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적어도 계유정난이 벌어지기 전까지 나이 많은 고명 대신들이 수양대 군파를 압도하고 있었던 점에서 만약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종이 정승 시몬을 사사한 이후 반세기 동안 정승이 참살당하거나 영모로 처형되는 일이 없었다는 점도 방심하는 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결국 방심하는 사이에 수양대군에게 허를 찔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인지는 황보인에 대해 왜 그렇게 냉담한 걸까요? 허우를 보면 가까이 모신 이에 대한 인지상정을 느낄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정인지는 너무도 냉담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권람이 수양대군에게 조언한 대로 단지 부귀영화에만 눈먼 사람이기에 사사로운 인연 따위는 그냥 내팽개친 걸까요? 이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궁궐이나 종친 등의 집공사를 맡아 하는 기관은 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대신들의 집공사를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황보인의 집공사에 금군이 무단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병조 판서였던 정인지와 집현전 학사들이 크게 비판하며 도청에 금군 동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정인지는 좌천되었습니다. 그때 정인지가 얼마나 분개하고 머릿속에 번개가 쳤는지 계유정난 이야기 속 정인지는 그저 냉혈한으로 보일 뿐입니다. 당시 황보인은 정인지가 좌천된 그 자리에 대신파 인물을 임명하고 다시 금군을 동원했습니다. 황보인의 이 비리는 인사권과 실권을 장악한 대신이 군사를 사사로이 움직인 것이고 이를 본 집현전 학자들이나 종친들은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안 수양대군은 황표정사와 함께 정난의 명분으로 삼은 거죠. 정난의 밤에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에 갔을 때 잠깐 집이 좋소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나 봅니다. 단종회사의 비극의 단초가 되는 계유정난의 이면에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전의 불편한 인연이 결과적으로 후일 정난의 희생양으로 연결되었으니 인과응보니 인과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난의 도덕적 비판이나 잔혹성은 변론으로 하고
역사 속의 인간관계나 인과관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눈짓 하나, 몸짓 하나, 말 한마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 무심코 던진 말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속에 비수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싹해지죠. 정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조선, 그리고 단종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